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삼화전자 때문에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녹화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는 건 여전히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내용을 위주로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황 그리고 ELW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진 종목 그리고 장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늘 삼화전자 관련돼서 얘기도 할 텐데 우선은 시황 먼저 말씀드리고 삼화전자 기타 등등 이것에 대해서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엔 대한제당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저는 매매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관심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러시아가 결국에는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입장이 많이 난처해진 것도 있긴 한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리한 그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쉽게 협상을 할 여지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대로 푸틴이 물러나게 되면 푸틴에게는 손해가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이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이대로 무너질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린탄이라고 정말로 무서운 그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탄 같은 경우에도 터뜨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쉽게 이거 협상을 쉽게 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잡고서 지금 유리한 작전을 짜야 되는데 굳이 약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카드를 그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쉽게 내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한 이상 푸틴은 뭐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주말에 그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 소식과 함께 맨 처음에 올라갔던 종목은 사실 한일사료라든지 종목이 있었죠. 한일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이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지금 여기 저점을 지켜주지 않고 밑으로 깼다가 다시 들어올린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대한제당 우랑 그리고 대한제당이 상한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양사까지 오늘 삼양사까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세 가지 종목이 등장한 상태이고 대한제당 우가 우선 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거 비슷하게 올랐던 이유가 그런 내용들 생각해보면 여러 종목이 있긴 하죠. 대한제당 우 같은 경우에도 이때 한번 이제 크게 올랐었어요. 이때 보면 이때는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닭가슴살 등 식품 가격 인상 소식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 모습이 아마 30분 보고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일 거고 네, 2022년 4월 끝자리라서 보이지는 않고요. 이때 당시에 많이 높이 솟구쳤다가 아래로 3%권까지 많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욕심을 부릴 지금 상황도 아니고 이것처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내일 아침에 제일제당후가 아침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방향이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게 또 하나 종목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내일은 무조건 대한제당 우 이쪽으로만 매매를 집중해 볼 생각이긴 하고요.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대한제당 쪽으로만 일단 매매 연습을 해봤었고요. 이렇게 매매를 연습을 했었고 여기에 한번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거래가 됐죠. 220억이나 거래가 됐는데 내일 아침에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설탕 값이 더 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설탕 값이 이제 반대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는 결국엔 협상이 되는 경우, 그죠? 협상이 체결되는 경우 아마 결과적으로 협상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있고,
러시아의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움직일 텐데 그 움직임 자체가 결국엔 대한제당이라든지 이 설탕 가격 오른 거에 있어서는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있으면은 크게 내려갈 수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뉴스까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고 나서 매매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삼형사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는 거를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뭐 접근할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1등과 2등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대한제당 우 그리고 대한제당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3등을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저는 이제 한일사료를 연습으로 추가로 이제 그 무슨 매매라고 그러죠? 이게 짝짓기 매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매매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었고요. 굳이 연습을 뭐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대한제당 이쪽만 차라리 매매를 했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황은 뭐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대한제당 우가 이제 올라오면서 삼화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아침부터 이제 액션 자체가 되게 심했어요. 아침에 살짝 들어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여기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었고 저는 매매를 접근을 했는데 뭐 제 잔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파란불이 많이 들어왔죠. 네. 일부는 잘라냈어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여기서 좀 잘라냈고 그리고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도 여기 좀 올라왔을 때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걸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더 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종목에 차라리 돈을 들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STX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덕양산업인데 덕양산업 같은 이제 종목들을 잡는 게 훨씬 더 나았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눌림에서 나오는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한 건 맞는데 지금 한농화성 종목도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들고서 물려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종목이 여기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눌렀을 경우는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저는 많이 든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종목을 잡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한번 매매를 하고 그리고 눌렀을 때 잡아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 내고 아니면 계속해서 들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돈을 벌려고 지금 작전을 세웠던 건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종목을 잘 선정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리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거를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엔 여기에서 지금 있는 이 시간값에 대한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고 그리고 이 기회비용이 결국에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기대한 것으로 매수를 해서 이제 잡아가는 건데 이때 잡아갔을 때 매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히 여기 매도 찬스가 한 번 있었죠. 이때 매도를 사실은 여기 윗값 값이 보통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올라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거를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10%가 넘게 하락을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다시 반대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눌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여기에 이만큼을 더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죠. 이제 낮은 가격수로 유리해지는 건 맞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극복하려고 지금 연습도 하고 있고 이제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어떻게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삼화전자 얘기하다가 좀 빠졌지만 네, 삼화전자 얘기를 다시 하자면 오늘은 저는 여기서 아침에 일찍 잡았었습니다. 잡았었고
잠깐 일부는 매도를 하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 잡았는데, 잡고 나서 반등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밑에까지 눌렸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일부는 손해를 이제 뭐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뭐 제가 공부해 놓고 있는 자료로만 따지자면 오늘 매매 포인트만 잘 잡았으면 사실 거의 수익이 뭐 손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조금 반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터라 일단은 뭐 여기서 뭐 추매를 하긴 했습니다만 평단가도 높은 상태이고 손해도 잡혀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뭐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긴 합니다만 삼화전기 같은 종목도 당연히 내려왔을 때 추매를 했는데요. 추매를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반등을 할 때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도 느렸고 삼화전자의 올라가는 속도보다 삼화전기가 올라가는 폭 자체도 느리고 이제 삼화전자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삼화전기도 더 밑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다 했던 거예요. 좀 전에 손해를 보면서 일단은 여기서도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잡았지만 매도를 그냥 했어요. 더 꺾이고 하한가도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길래 하한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일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삼화전기는 더 내려올 수 있잖아요. 여기로 또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노렸어요. 반대로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잡아야지 라고 노렸는데 시간에서 반대로 삼화전기를 이렇게 끌어올려 버렸죠. 삼화전자도 마찬가지로 하한가가 이제 풀렸어요. 그죠? 여기에 원래는 여기에 제가 여기 지금 창이 안 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여기 창이 지금 안 떠져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보면은 여기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40만 주가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46만 주가 깔려 있는 상황인데 이 46만 주에 이제 준하게 지금 여기 23만 주, 여기 11만 주, 그러니까는 여기서 36만 주 그리고 20만 주가 체결됐죠. 그러니까는 총 지금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이제 거래가 되면서 한 번에 여기서 거래가 됐는데 그 이유가 삼화전기가 이때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그죠? 이때 치고 올라가면서 슬슬 치고 올라가면서 5시 20분쯤에 치고 올라가니까 삼화전기 이때 6%, 5%, 6%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삼화전기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말이 땡겨 버렸어요. 내일 아침에 여기 2, 4, 6까지도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번 보여줬고 여기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맞았는데요. 단독으로 이게 대장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여기서 샀을 거예요. 저는 사서 뭐 기다리고 있거나 뭐 그랬을 텐데 일단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죠. 삼화전자가 더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잡아야지라고 생각했었던 제 작전과는 다르게 그죠?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도 조금만 반등 나오고 밀려버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고 다른 종목이 지금 이제 눈에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결국엔 저는 이제 대장만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화전기 마찬가지로 삼화전기 그리고 뭐 제가 유니온 머트리올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에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때 같이 던졌어요. 같이 던졌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에서 같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유니온 머트리올보다는 삼화전자가 더 세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대장은 이제 일단은 내일 아침에 뭐 대장이 바뀔 수가 있긴 해요. 삼화전자가 다시 대장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 삼화전기를 가지고 우선 이제 땡겼다. 지금 주식을 한번 땡겼기 때문에 내일 반등에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삼화전자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늘 매매가 지금 제 잔고 상태는 많이 이제 까였어요. 많이 까였는데 뭐 이거 까인 거 뭐
이렇게 까일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일단 배운 건 배운 거고 이제 배운 거를 잘 실천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무리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가 빌려줬었던 돈을 이제 되돌려 받는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매매를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뭐 믿고 덤비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작전을 세워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제 잔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ELW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ELW가 오늘 상승을 이제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또 여기에서도 매도하는 그런 포인트가 한번 또 떴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LW 매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뭐 최고 높이 올라간 게 뭐 150%까지 일단 떴는데 지난번 여기 저점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뭐 손절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여기서 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풋을 보게 되면 풋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18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풋도 매도하는 그런 포인트의 느낌이 그런 자리가 한번 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바로 깨버리면서 오늘 시가는 50원이었고 고가도 50원, 그러니까 105원에 사고 있었다면 이제 절반이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일단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좋게 됐고 기록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매매를 일단 하긴 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이 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을 잡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일단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고 여기에 매도 포인트 이제 떴는데 이걸 또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과거에 그런 것처럼 정말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야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랄까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매수를 하게 되면 1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을 거고 고가가 205원에 찍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영상은 계속해서 남길 테니까요. ELW 매매하실 때 이런 거 꼭 잘 참고하시면은 아마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관심 종목이랑 이제 전략 말씀드릴 거예요. 위사이텍은 오늘 여기 올라왔을 때에 제가 뭐 가지고 있었던 건 일부를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이유는 결국엔 여기 수익률 찍혀 있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30으로 찍혀 있고 그리고 한농화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이 뭐 여기가 40만원이고 여기가 200만원이니까 5배를 이제 더 산 건데 그게 마이너스 12%니까 아마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배면 여기가 5분의 1이면 2%, 25%, 마이너스 뭐 한 10% 정도? 네, 그 정도로 찍힐 것 같긴 하네요. 마이너스 10% 정도? 아니 10%보다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여기 평단이 여기가 낮은 거에 비해서 여기가 더 높으니까 더 해줘야 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한 14%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4%가 올라와야만 이제 손익이 뭐 여기 예를 들어 한농화선을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일단 손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2% 찍혀 있는 거 이것만큼 다른 곳에서 12%를 내면 이제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영상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오늘 드디어 이거 왁구펜 이제 마련했거든요. 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엔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가성비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가성비랑 그리고 기회비용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은 워낙 많잖아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지금 최근에 가장 유명했잖아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가장 유명했는데, 에코프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도 가장 많이 또 언급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종목 말고 또 뭐 있죠? 에코프로 BM도 있었죠. 에코프로 BM도 있었고, 사실은 LNF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어요. 에너지 엔솔 이렇게도 있는데, 또 하나 종목이 있다면 삼성 SDI도 있죠. 근데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폭이랑 얘가 올라가는 폭이랑 비교하면 얘가 압도적이었잖아요. 이렇게 압도적이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종목을 들고 있었어야 되었을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한 종목만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 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차피 같이 올라갈 거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 여기도 같이 올라간다면 좋았을 텐데, 결국엔 에코프로에다가 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 사실 저는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는 사람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잘 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줄여놓고 보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여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금 기껏 해봐야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만약에 300이지만 제 꿈은 지금 30억 이렇게 이 돈을 굴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를 해야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게 애매하다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여기에서 매매를 할 때도 호가창이 있는 그런 것들이 금액 자체가 많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30억을 한 번에 던진다? 그거는 좀 많이 불가능한 상태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막상 생각을 해보면, 돈을 버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돈이 몰려야만, 그죠? 돈이 많이 몰려야만 결국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역으로 이제 역발상으로 접근해서 뭘 접근한 거냐면,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파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잡게 되면 내가 이만큼 수익을 보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번 중에 그래도 8번에서 9번 정도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이제 이번에도 그러겠지라고 하고 생각을 해서 좋아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했는데, 이렇게 막 물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깎아먹는 기회비용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돈 자체가 이제 제가 계속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많아진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왕창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벌었던 거 있죠. 이거를 막 이만큼씩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거를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항상 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이게 궁금증이었어요. 물음표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한 게, 결국엔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이 일단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힘이 있다면 여기서 돌아 나오는 힘도 사실 보통은 있기 마련이에요.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여기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해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측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예측을 할 거라면, 그죠? 어차피 예측을 할 거라면, 여기에 이제 진짜로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에 달려가는 이 구간에서 이제는 간다. 이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가고 싶고요. 그 예로 오늘 이제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이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테스트로 하면서 이제 돌려보고 있는 중에 하나가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고민도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17%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여기 이날 이 봉이 17%인데, 그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잡고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해요. 딱 여기까지 해서 매도를 해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 내려오면 다시 잡고 안 내려오면은 기다린다,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안 잡고요. 여기서 잡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거를 손해보나,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잘라서 이만큼을 손해보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잡는 거는 여기 이제부터 이제는 출발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자리가 되는데, 여기는 한번 물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언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서 결국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아마 저는 이 포인트를 아마 굉장히 많이 노릴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손익비가 결국엔 뭐 손익비도 맞아야 돼요. 만약에 종목을 했을 때 손절하는 경우 손절의 횟수가, 그죠? 횟수 곱하기 그리고 수익률, 뭐 여기서는 손해율이겠죠? 그 수익률이랑 이것보다는 결국엔 수익 나는 횟수, 거기에 이제 수익률, 이것이 결국엔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야 돈을 벌죠. 그죠? 예, 이런 것 때문에 포인트라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저는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차트를 되돌려보면서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STX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으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조건값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오늘도 조건값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내일 아침에 나오는 봉을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 장고 전략은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스윙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뭐 인상정보는 오늘 그 관점으로 보고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지금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뭐 시간에서 하한가를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있고, 뭐 만약에 하한가 맞아서 내일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이건 단독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내려오면은 그냥 일단 밑에서 잡아서 뭐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손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영상을 뭐 끝까지 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제 감이지만 어쨌든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엔 수익이 말을 해주는 거고,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펜을 샀으니까요. 펜을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영상들 한 번씩 보면서요, 그 영상에서 결국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뭐 한 10년 정도 공부를 일단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 인강도 많이 이제 들었었고, 돈도 당연히 많이 내면서 들었었고요.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얻었었던 생각은, 주식은 결국엔 실전이고 그리고 경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익비를 잘 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회비용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을 내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엄청나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뭐 무료로 올려드릴 수 있겠죠. 물론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나면은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고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이제 잘하는 것들을 이제 공유를 이제 해드리는데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직장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매매 방법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 시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컨트롤 하거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어려우실 거라서, 제가 오히려 수익률이 계속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잡히는 그런 흐름만 생각이 이제 이어진다면은 이거를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이거를 사업화 시킬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엔 제가 같이 수익을 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거나 하는 뭐 이제 메신저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신호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걸 판단하기도 뭐 이것저것 판단할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라서 그럴 것 같고, 아니면 뭐 전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공유를 하는 선에서만 이제 마무리가 될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진짜로 방법적으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 뭐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이제 펜도 이제 구입했으니까 뭐 편하게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뭐 아는 선에서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뭐 말씀을 한번 드려가면서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에도 또 뭐 지금은 아직은 파란불이긴 합니다만 빨간불이 나오는 그 잔고가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때가 오도록 이제 저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